질량이 같다라고 했고, 지금 B는 마찰력이 작용한대요. B와 빗면 사이에는 마찰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정지에 있다라고 했어. 알자 힘이 0이겠죠. mg sin 세타 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그 비율만 물어봤기 때문에 그냥 질량 m이라고 문자 써도 되지만 그냥 10kg이라고 해볼게. 둘 다 10kg이다. 문제에서 질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간단한 숫자 한 거야. 그래서 mg sin 세타 빗면 힘 적어 볼게요. mg sin 세타 10g sin 60도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래서 이 빗면 힘이 50 루트 3이다. 이렇게 쓰면 돼. B는 같은 방식으로 mg sin 세타인데 mg sin 30도 해서 50N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정지니까 마찰력이 또 있는데 마찰력이 50N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기억분 범위 당연히 틀렸고요. 5루트 3. 그 다음에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50인데 B에 작용하는 중력은 100이잖아. 그러니까 같은 게 아니어서 탈락이고요. 답 3번이겠네. D급번에서 빗면의 수직 방향으로 빗면으로부터 물체가 받는 힘은 요거는 수직항력이잖아. 근데 수직항력 mg 코사인 세타인 거지. 근데 코사인 60도하고 코사인 30도하고 비교를 하면 당연히 이쪽이 크잖아. 그러니까 A가 작은 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면 돼. 6번에 이런 식으로 빗면이 나오면 그 빗면이랑 나란한 성분과 빗면의 수직인 성분 이렇게 벡터 분해하는 게 제일 좋거든. X축 방향, Y축 방향 이렇게 빗면 방향 또 빗면과 수직인 방향 이렇게 해볼 건데, 중력이 이렇게 있어. 중력 가속도를 벡터 분해 해볼 거야. 여기서 이렇게가 X축, 이거랑 수직인 성분이 Y축,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벡터 분해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항상 직사각형을 그려야 되거든. 그럼 얘가 30도인 거잖아. 왜냐면 여기가 60도잖아. 그래서 여기 G면 여기는 2분의 1G, 여기는 2분의 루트 3G 이렇게 벡터 분해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 P에서 Q로 가는 상황이 이게 Y축 방향의 변이가 0이 되는 상황이야. Y축 방향으로 그냥 제자리로 오는 상황인 거지. 이쪽 X축 방향, Y축 방향일 때 Y축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오는 상황이거든. 이때 이 상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X축 방향 가속도와 Y축 방향 가속도의 절대값을 비교해 볼 거야. 근데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잖아. 그래서 속도 변화량의 절대값을 알 수가 있는데, 가속도의 X축 방향 성분은 2분의 G고 Y축 방향 성분의 절대값은 2분의 루트 3G니까 여기서 1대 루트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그치? 요 비율이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 델타 V의 B도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래서 델타 Vx와 델타 Vy의 변화량의 절대값 B도 마찬가지로 1대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Y축 방향 속도만 보면 위쪽을 플러스라 하면 플러스 V에서 마이너스 V가 되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Y축 방향 속도 변화량은 2V가 되는 상황인 거야. 중요한 게 요 값이 2V다. 그럼 이 값은 2V의 3분의 루트 3배가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거든. 근데 얘는 처음 속도가 그냥 X축 속도가 처음 속도가 0이었잖아. X축으로 처음 속도가 0이었는데 그럼 그냥 이 자체가 나중 속도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루트 3분의 2V라고 적어볼게. 루트 3분의 2V가 된다. 나중 속도가. 그럼 여기서 이 X축 방향 변이를 알아. X축 방향 변이도 알고 또 X축 방향 가속도도 알지. 그럼 뭐 하고 싶어? EAS는 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서 E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식을 쓸 건데, 2 곱하기 X축 방향 가속도 2분의 G고 L이고 또 3분의 4V 제곱 빼기 0인 거잖아. 그치? 나중 속도의 제곱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v제곱에 대해서 정리하면 4분의 3 gl인 거야. 그러면 루트 씌우면 답은 2번 이렇게 하면 돼. 지금 이 문제에서 실에 매달려서 이 그림처럼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 크기는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의 3배라고 했거든. 근데 이 물체가 받는 힘을 좀 표시를 해볼게. 이 물체가 받는 힘은 일단은 아래 방향으로 중력이 있겠지.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실이 있으니까 장력이 있겠죠. 장력이 있고 또 이제 면에 닿아 있으니까 이렇게 수직항력도 있는 거야. 수직항력. 근데 구심력은 원운동하는 물체의 알짜 힘인데 그래서 구심력이 이 세 힘의 합력이거든. 구심력은 장력과 중력과 수직항력을 벡터 합을 한 게 구심력이 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구심력의 크기는 이 수직항력의 3배라고 했거든. 3배다. 아 이거 조금 약간 오타인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상대값수 2인 거야. 오타네. 이렇게 써야지. 지금 뭘 가지고 쓴 거냐면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이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면 이게 수직항력이지. 요 수직항력의 3배래. 그러니까 수직항력을 상대값으로 1이라고 한다면 구심력은 상대값으로 3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그럼 장력과 중력의 합의 벡터 합은 상대값으로 2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먼저 중력하고 장력만 벡터 합을 해볼게. 여기 장력 벡터가 이렇게 있어. 장력이 있고 중력이 있는데 이 벡터 합이 항상 이 구심 방향을 향해야 되지. 그래서 이 중력 벡터를 mg라고 한다면 여기 비율 값이 이게 루트 3대 1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가 요 힘이 루트 3분의 1mg가 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이 수직항력이 얼마냐고 했거든. 수직항력은 이거의 절반이지. 그럼 2루트 3분의 1mg잖아. 그럼 이걸 분모 유리화하면 답은 여기 힘의 크기는 6분의 루트 3이겠다. 그치? 6분의 루트 3. 그래서 2번 아니면 4번이 되는 상황인데 이때 반지름을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구심력은 이게 상대값으로 3배니까 3배이기 때문에 요 힘을 3배를 해볼게. 3배라면 2분의 루트 3mg가 구심력인 거잖아. 그치? 구심력인 건데 이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고 또 속력을 V라 그랬어. 그치? V로 등속 운동한다 했거든. 그러면 구심과 속도를 해가지고 쓰면 돼. 그러면 m 곱하기 반지름 r분의 v제곱이 되겠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반지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을 정리하면 비례상수가 3분의 2루트 3이 나와서 답을 2번 이렇게 하면 돼.